천원구 농업센터 미래농업과 농업교육 담당 이상화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귀농 농업창업 및 정착지원금, 그 다음에 저희 천원군에서 하는 정책사업, 그리고 관련된 기관 단체 소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천원군을 좀 소개를 드리면, 천원군은 서울에서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요. 서울에서 77km의 거리에 있으면서 저희 한반도를 딱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정중심축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서 각종 이제 규제에 묶여서 이제 지역 발전을 이제 저해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또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세종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로 세종까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20-30분 정도가 또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궁예가 또 잘 모르시는데, 궁예가 18년간 그 후고구려로 수도로 집권했던 그 강원도 유일의 수도 철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의 제2의 서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갖춘 중심 지역의 이제 희망 철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철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준비한 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보면 철원구는 여기 보시면 평강이 북한이거든요. 북한인데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DMZ이 있는 DMZ 동서쪽으로 DMZ이 이렇게 남북에 이제 38선이 아니라 DMZ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3분의 2, 가운데 3분의 2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철원 지역에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제 동쪽으로는 화천하고 양구가 이제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연천, 그리고 남쪽에는 남쪽 쪽으로는 포천, 경기도 포천 옆에는 의정부가 있어서 의정부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의정부, 포천, 철원 이렇게 철원을 오게 되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있고, 서울, 연천, 철원 이렇게 해서 철원으로 올 수 이렇게 길이 뚫려 있습니다. 3번 국도, 43번 국도 이렇게 해서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원군 면적을 보면 전체 889평방미터라고 하는데, 여의도에 20배 정도 된다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여의도, 저희 서울의 여의도. 임야가 한 67% 돼 있고, 철원평야가 있어서, 철원에는 철원평야가 있어서 농경지가 한 23% 정도 되는데요. 6.25 끝난 다음에 그 김일성이가 그 철원평야를 뺏겨가지고 거기에 백마고지 전투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24일 동안 주인이 24번이 바뀐, 2주 동안 주인이 24번 바뀐 백마고지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탈환을 하면서 김일성이가 철원평야를 뺏겼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김일성 고지가 저희 철원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3박 4일 동안 철원평야를 뺏겨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희 철원평야가 있어서 농경지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구는 한 2만 세대에 한 5만이었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서 지금 한 4만 6천여 명 정도 인구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농 규모로는 13,000헥타라고 하는데, 답이 10,000헥타 정도, 전이 2,400헥타 정도, 농가수로는 한 4,000호에 한 10,000여 명이 이제 농가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철원군에서 지원해주는 귀농 지원 사업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마디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이 귀농 귀촌 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이제 귀농하려고 하시는데 상담 전화가 이제 뭐 하루에 한두 통씩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전화를 다 걸으시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세요. 아, 내가 말이야 철원으로 귀농을 하려 하는데 뭐 해주는 거지? 뭐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절차가 뭐지? 철원으로 귀농하려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해서 문의 전화가 오세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이 궁금하셔서 아마 오셨을 건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외람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귀농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건 없어요. 귀농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건 없고, 뭐 귀농이나 귀촌, 이제 농촌으로 이제 이주를 하시려고 하면 그냥 전입신고 하시고 이사하셔서 건물 사시거나 임대하셔서 그냥 생활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기관에 전화해서 나 귀농할 건데 뭐 해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정말 대답 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전화하셔서 10명 중에 7, 8명을 전화해서 나 귀농할 건데 뭐 해줄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항상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귀농 정도 되실 정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실 나이 정도 되셨으면 그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면서 돈도 모으셨을 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귀농, 귀촌을 하시더라도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더라도 어떤 이런 뭐 기관에서 뭘 해줄 거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각박한 서울에서 지내면서 각박한 그랬던 마음을 농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롭 조금 더 전환적인 생활을 하면서 윤택한 삶의 질이 높은 그런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시지 않을까. 뭐 내가 귀농할 건데 뭐 해줄 거냐가 아니라 내가 농촌에 그러면 가면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내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어떻게 펼치면 될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귀농을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 이런 거를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는 저희 군에서 그나마 또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봤는데 뭐 다 마무리하고 자식 키우고 뭐 하고 귀농을 하려다 보니까 막상 귀농에 대한 귀농하려고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땅값이 요즘에는 많이 오르면서 땅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 정도 여력이 안 돼. 그래서 뭐 땅이라도 좀 사고 싶거나 뭐 돈이 없어서 땅이라도 좀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이나마 저희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가 몇 가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소개 정도 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철원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융자 사업하고 보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융자 사업은 이자가 연리 2%라고 해서 이제 내가 나중에 받았다가 돈을 도로 갚아야 되는 융자 사업이고요. 보조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자 사업은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지원해주는 금액은 좀 크긴 한데 뭐 아래 이제 보조 사업이라 해서 귀농인 정착지원금, 승계농 정착지원금, 그다음에 주택 수리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주택 설계비, 관리비 지원, 그다음에 실습교육, 멘티하는 실습교육, 그다음에 창업 지원, 귀농귀촌 교육, 재능기부,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은 뭐 1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 정도라서 사실상 그렇게 크게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하고 또 하나 이렇게 팜플렛하고 두 개 나눠드렸는데 뭐 두 가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이 업무를 올해 새로 맡아서 작년에 만들어 온 거라서 조금 없는 거는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지금 소개드릴 내용이 없는 거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업비를 받으려면 뭐 일단은 내가 이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받으려면 신청을 하신 다음에 선정이 되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신청하려면 지원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어떤 내용의 사업 내용으로 내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연리 2%냐 공짜로 주는 거냐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 사업 신청을 하려면 증빙 서류를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요약본을 이렇게 한 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자세히 보시면 아마 다 나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업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먼저 저희가 그나마 귀농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 귀농을 하셔서 농업을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을 하실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인데, 농업 창업하는 거는 3억을 융자해주는 거고, 주택 구입은 7,500까지 이제 융자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인 건데, 대상 조건은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조금 뒤에 나올 건데 귀농하고 귀촌이 있어요. 귀촌은 말 그대로 그냥 농촌에 와서 사시는 걸 귀촌이라 하는 거고, 귀촌하셔서 농업을 전업으로 했을 경우 귀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촌하고 귀농이 있는데, 귀농을 하셔야 이제 그 농사에 종사를 하셔야 이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 65세 이하 세대주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거주 기한, 이주 기한, 교육 실적, 이주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 기간은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도시에는 무슨 시, 무슨 읍면동 아니 무슨 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철원은 읍면이거든요. 읍면. 그래서 동에서 읍면으로 주소를 이주가 돼야 이제 그 농촌으로 이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 파주시 무슨 읍에서 파주시라 하더라도 무슨 동이 아니라 읍면에서 철원군으로 이주를 하시면 거주 기간에 걸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귀농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냥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귀농이 안 되시는 건데, 여기 이제 다른 사업은 아닌데 요 귀농 농업 창업 사업에 있어서는 귀농이 아니어도 사업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농업 창업 같은 경우는 철원군에 비농업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원군에 살면서 내가 그동안 농업에 농자는 전혀 관련 없이 상업을 했다든지 뭐 전혀 관련된 없는 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장사도 못하겠고 상업을 하다가 내가 농업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으로 할 때는 요 귀농 농업 창업비는 받을 수는 있어요. 사업비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이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이제 거주해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에 전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5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6년이 넘으면 이런 사업비를 신청하시려고 해도 신청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만 5년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을 하시려면 그래도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귀농 교육을 100시간을 받으셔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100시간을 교육 이수를 하셔야. 그리고 뭐 점수 때문에 뭐 250시간 귀농교육 100시간 받으면 기본 4점을 주는 거고, 선정할 때 뭐 그리고 250시간 이상 받으면 10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1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이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귀농교육을 100시간을 내가 못했는데 먼저 뭐 이런 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귀농해서
6개월 동안 내가 이미 영농 종사를 6개월을 했어요. 했을 경우 이제 농지연구나 농가 경영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경험한 걸 이런 실적을 내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걸로 인정해주는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 제외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아까 사전에도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신청 뭐 그 전업 그러니까 농업 외에 타산업에 그 전업을 이제 했다가 귀농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업을 가지면 안 되고 농업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전년도 농업 소득이 이제 3,700 이상인자는 안 되고 뭐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내가 재산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이런 어떤 도움 받지 말고 그냥 자력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그 지원 제외 그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 창업 그 자금으로 내가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농지를 구입하거나 뭐 가원을 조성하거나 하우스를 하거나 버섯 재배산을 짓거나 저장시설 뭐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묘목이나 종 하해 뭐 관수시설 화물 자동차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지원을 이 농업 창업 자금을 받으셔서 이런 쪽에 사업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 뒤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이제 경종이라고 하면은 수도작이나 채소, 화해, 과수, 뭐 특작, 복합 영농 뭐 이런 거에 대한 경종 분야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에서는 축사 부지를 구입하거나 축사 신축을 하거나 축사 시설 개보수하거나 가축을 입식하거나 농기계 구입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농업 창업비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업 창업화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주택 구입 구입에 대한 내용인데 주택을 이제 7,500만 원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할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거나 증개축까지 가능한데 7,500만 원 융자를 받으셔서 근데 이제 지역에 제외가 있어요. 상업이나 공업 지역은 제외가 안 되고요. 대지는 구입해서 이제 원래 농지만 사야 되는데 이제 주택을 할 경우는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대지 구입비까지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고 단독주택 외에 다가구,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까지 이제 살 수 있고요. 평수는 45평 이하만 살 수가 있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창업 자금하고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이제 금액에 대한 문제인데 농업 창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듯이 세대당 3억 원까지 한도고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 세대당 3억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이 내가 이제 3억 세대당 3억까지 융자해준다고 하니까 3억 신청하면 아무 뭐도 없이 그냥 나 3억 필요해 그러면 3억씩 달라 하면 3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느 필지에 뭐 땅을 살라 했더니 뭐 돈이 한 2억 정도 든다. 그러면 거기 그 단가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억 정도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금액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2억만 하는 거지. 내가 받아서 땅 사는데 2억 쓰고 1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데로 뭐 내가 뭐 통장에 넣어놓고 뭐 이자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한 금액만 해당하는 금액 최대 그 한도가 3억이란 얘기인 거고 내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셔서 그게 선정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융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리 2%고 2%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변동금리로 그거는 이제 받으실 때 선택하시면 되는데 변동금리도 가능하세요. 그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5년까지 10년 이제 균등 상환으로 해서 15년 동안 이제 갚으시는 게 되고요. 농업 창업 자금은
내가 이제 첫 해에 왔는데 잘 그 농촌에 대해서 규모를 모르니까 3억을 다 무조건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억까지는 가능하니까 5년 안에 4번에 거쳐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아, 첫 해는 내가 땅을 사야지. 그러면 땅 사는데 2억.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땅을 샀으니까 하우스를 올려볼까? 그러면 하우스 신청하는데 뭐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회까지 요거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구입 및 신축 요거는 뭐 같은 맥락인데 7천 세대당 7,500만 원까지. 요거는 나이 제한은 없네요. 나이 제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요 자금에 대한 거를 그 선정만 하는 거예요.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 이제 기술센터로 오면은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요. 이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교육을 100시간을 받으셨는지, 뭐 세대주인지 뭐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선정 기준 조건이 되시면 저희는 선정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융자잖아요. 돈을 지급하는 거는 요 사업에 한해서는 융자 사업에 한해서는 융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농촌에 보면은 농협 뭐 축협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해당 읍면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융자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뭐 제출하라는 뭐 이런 서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사전에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3억을 저희가 최대한 또 3억이라고 했지만 내가 이제 농협에 가서 신용대출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 1, 2천만 원 정도는 신용대출로 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내가 담보 능력이 있어야 그분이 뭘 보고 뭐 기관에서 선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 조건이 내가 농협에 가셔서 담보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얼마까지 농협에서 담보로 얼마까지 해서 3억이지만 내가 3억을 다 받을 수 있는지 2억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선 조건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1월달 정도에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6월 얼마 전에 7월 10일까지 하반기 신청을 받았거든요. 접수를 다 받고, 그럼 이제 귀농위원회 선정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시면 이제 되는데, 사업 신청하는 거는 뭐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뭐 옆에 준비 서류는 뭐 쭉 적어놨는데 지금 보셔도 눈에 안 들어오실 거고요. 여기 제가 요거 지원사업 안내해가지고 옆에 보면은 증빙서류 쭉 나와 있어서요.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선정 절차인데, 먼저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앞에 선 조건이 이렇게 금융 상담을 금융기관에 가셔서 내가 담보 조건이 얼마가 되는지 금융 상담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금융 상담을 먼저 하시고 귀농 신청을 하시면 귀농 사업비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면 확정 통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이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선 조건은 금융기관에 가서 농협 같은 데 가셔서 이 금융 상담을 하셔서 내가 얼마까지 이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가 7월 10일 날 이제 끝나서 이거는 지난 얘기라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보시면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이에요.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45세 이하 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45세 이하 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45세 이하 귀농인한테 그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도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에 이제 종사할 경우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45세 이하 귀농인한테 주는 건데 사업비는 굉장히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1년 차에는 월 80만 원씩 1년 차에는 월 80만 원씩 드리고 2년 차에는 월 50만 원씩 줘가지고 2년간 한 1,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정착할 수 있게 그 젊은이가. 근데 45세 이하라서 여기 이제 해당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건은 이거예요. 세대원 2명 이상. 세대원이 혼자는 안 되고 귀농해서 혼자는 안 되고 2명 이상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농교육, 영농교육 시간을 50시간 정도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제 먼저 요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농업을 하는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 경영을 하는구나 이 인정이 돼야 이 사업비를 선정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올해 뒤쪽에 있을 건데 이제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이어서 또 올해 신규로 나온 게 여기 뭐 자료에도 없는데 여기도 없는데 뒤에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승계농이라고 해서 이제 농촌에서 귀농을 해가지고 이제 귀농을 해서 부모님 농사를 짓다가 부모님한테 승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계농한테 또 정착지원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 똑같아요. 1년 차에 승계 뭐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이런 실적을 제출을 하면 승계농으로 인정돼가지고 1년 차에 월 80만 원, 2년 차에 월 50만 원 이렇게 승계농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이 제한은 요거를 제가 올해 신규 사업을 해서 자료를 못 올렸는데 얘가 있는지 따로 자료를 안 올렸는데 승계농 같은 경우는 나이가 45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계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승계농 같은 경우도 잘 챙기셔서 받으실 수 있으면 승계농으로 받아도 괜찮아요.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승계농 정착지원금에 대한 거는 귀농 정착지원금하고 같이 설명만 잠깐 드렸고요. 혹시 자세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건데 거기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전까지 드리는 거는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저희 철원군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철원군 지자체에서만 해주는 건데 뭐냐면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 이사 비용, 그리고 주택 설계비, 그리고 귀농인 소형 농기계 관리비 이렇게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철원군에서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도 사실 뭐 크지는 않아요. 뭐 수리비는 여기 보면 가구당 300만 원, 그다음 이사 비용은 세대당 100만 원, 그리고 주택 설계비는 1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지원은 125만 원, 자구당 125만 원 이렇게 이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수리비 같은 경우도 뭐 기본 조건은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만 5년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되고 65세 이하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실제 영농에 종사하셔야 되는 거고 귀촌인은 안 되고 귀농인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주택 수리비도 주거 전용 연적이 150평방미터 이하니까 45평 이하 뭐 그리고 신축은 지원돼서 제외가 되고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제외가 되고 뭐 이런.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자력으로 하시라는 그런 의미고. 최근에 어떤 분이 그 귀농 상담에 오셨는데 저희는 그 철원군에서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은 이렇게 지원 사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지원
돈 지원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왜 오셨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그 인천 계양구 쪽에서 그 기계를 뭐 만드는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벌으셨나 봐요. 그래서 철원에 우연찮게 해서 2,500평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저 직원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 정원이 있고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잘 철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도움을 받고자 왔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돈이 전혀 내가 이제 사업 소개를 막 하려고 했더니 나는 이런 돈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동안 읽어놓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직원들이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베풀면서 농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사 비용은 세대당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자세한 거는 공정에 넘어갈게요. 100만 원 해서 주택 설계비 100만 원 정도. 관리비는 125만 원. 지원 조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0년 6월 12일, 원래는 보통 한 3월, 2월 달에 다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가 19일까지 받아서 지금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소개드리는 사업이 매년 거의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내년 이제 상반기 되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릴 거니까,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지원 사업은 여기서 요거가 이제 전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교육적인 그런 기타 등등 사업을 소개를 드릴 건데, 귀농을 하시든 귀촌을 하시든 농촌에 가서 사실 때 저는 그나마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귀농 귀촌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귀농 귀촌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하시든 귀촌을 하시든 그 지역의 실정을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영농교육을 통해서 한 75시간 하루에 한 3, 4시간씩 해가지고 한 16회 정도 해가지고 75시간 정도 하거든요. 75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후속 교육으로 또 한 25시간 해가지고 저희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만 받으시면 100시간은 뭐 무난히 채우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 그래서 일단은 귀농교육은 꼭 귀촌을 하시더라도 이제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참여만 하시면 전액 다 저희가 교육비며 뭐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귀농귀촌 교육은 꼭 이제 받으시라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9월까지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 보면 이제 철원으로 이사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귀향이나 귀촌 하시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이렇게 휴가 내시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은 보통 저희가 매년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6월로 연장이 됐는데, 미뤄졌는데, 보통 3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하니까 한 2월 정도부터 문의를 하셔서 귀농귀촌 교육은 이제 어느 지자체로 가시든 이제 가실 의향이 있으면 미리 이 교육은 꼭 받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이요? 네. 어느 지자체에서 받던 거랑 네. 정적으로 시간이 딱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네. 그래서 내가 천원분에 받았으면 천원분에만 해달래. 아니에요. 귀농귀촌 교육은 어느 지자체에서나 받으셔도 다 가능하세요. 어디서나 받으셔도 그 교육은 다 교육 시간을 인정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중에서 귀농귀촌 교육은 그냥 기본 철원군 현황이나 뭐 기본 농사에 대한 그런 기본 교육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농촌진흥청 쪽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그 귀농이 현장 실습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도 미리 오셔서 말씀을 저거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철원에 와서 파프리카 하우스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술이 전혀 없잖아요. 기술이 전혀 없으시니까 멘토를 붙여가지고 선생님을 붙여서 5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그 파프리카 농장에 가서 5개월 동안 실습을 하시면서 직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매월 5개월 동안 매일 20일 이상 현장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가서 하라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티한테는 월 5개월 동안 월 40만 원을 드리고, 교육을 받는 실습생한테는 월 5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만 40세 미만한테만 해드렸는데, 지금은 5년 이내 귀농인도 되고 귀촌인도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귀농인, 귀촌인한테도 요 사업이 귀촌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귀농, 귀촌 교육 정도였는데, 요거 현장 실습 교육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귀농인 또는 귀촌인도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하시면 그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귀농 교육도 받고 뭐 이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 이제 뭐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1천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제 뭐 귀농 창업 아이디어나 창업 아이템을 발굴했거나 뭐 지적재산 뭐 이런 걸로 위한 그 창업 지원 자금을 해주는 사업이 1,000만 원 한개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귀촌인한테도, 귀농인 아니고 귀촌인한테 또 그 드릴 수 있는 사업이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재능기부 활동 지원 사업인데, 그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2020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 재능기부를 하시면 그 하시는 활동에 대한 재료비나 뭐 이런 것들을 재료비, 실비, 활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인당 400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400만 원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 저희 2개소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농업 교육이라 해서 뭐 농기계 교육, 그다음에 뭐 농약, 비료 사용, 농약 사용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분하고, 그분이 그동안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돈 안 받고 했었는데, 올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제 재능기부 활동 지원 사비를 받아서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농촌에 살다 보면 사진 찍을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산물 만든 거를 이렇게 업로드하고 하려면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고 뭐 올리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또 재능기부 활동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뭐 400만 원 재료비 지원해줘서 할 수 있는 이런 재능기부 문화사업비도 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달 살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즘에 뭐 제주도에서 1년 살기, 뭐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있는데, 한 달 살기 사업도 올해 이제 20년도에 저희 그 정책사업비로 처음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철원에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사시면서 미리 이제 탐방을 하시는 건데, 이제 요거는 사실상은 이제 한 달 살러 오신 분한테 뭐 혜택이라면 이제 숙박해주는 거, 숙박해주고 프로그램 안내 정도 해주는 정도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실제로 사업비는 마을로 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철원에 보면 한마을이라고 있어요. 오도몰이 항마을이라고 농촌체험 숙박이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직접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명을 저희가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1인당 한 달이면 150만 원을 숙박비하고 일일 프로그램비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한 달 살기를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근데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나는 한 달이 너무 길어, 일주일 단위까지 가능해요. 일주일만 철원에서 있고 싶어 그러면 신청하셔가지고 일주일만 지내면서 이제 탐방을 하셔도 되세요. 2주,
3주, 한 달, 이렇게 한 달까지.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1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청은 마을로 하셔야 되는데 미리 천안에서 한 달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도고리 마을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저희 농업교육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여기 자료에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어서요. 그냥 뭐 한 달 살기 이런 게 있구나 뭐 정도 알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는 뭐 사업비는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천원군에 이제 전입했을 경우 뭐 조금씩 소소하게 드리는 혜택 뭐 이런 거예요. 추가로 이제 제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이제 뭐 천원으로 이사를 하시면 뭐뭐뭐 해준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이건 뭐 귀농인이든 아니든 귀촌인이든 아무튼 전입하면 다 드리는. 그래서 전입 정착지금 지원금이라 해서 귀농을 안 하셔도 전입을 하면 1인 이상 전입 시 1인당 10만 원씩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읍면사무소에서 아마 전입신고를 하면 챙겨서 주실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 20리터 20매 뭐 그다음에 천원군 홍보용품으로 5대쌀 4kg, 5대쌀 쌀국수 또는 5대쌀 쌀국수 한 박스 이렇게 1회에 한 번 지급하는 건데 제가 아까 드린 게 저희 천원 5대쌀 홍보하는 그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천원은 이제 아까 천원평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천원평야가 있듯이 천원 5대쌀이 제일 유명해서 생산량이 전 국민의 1%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전 국민 1%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명품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전집에서 오시면 5대쌀 선물로 드려요. 그리고 요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인 건데 여기 그 귀농귀촌 사업 안내에 이 뒷장에 있는 그 사업 내용인데요. 예, 다양한 복지 관련, 농업 복지 관련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요 내용, 취득세 감면 부분이 없는데, 귀농한 다음에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50%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는 아까 이제 전입신고하면 뭐 자동적으로 10만원 챙겨주고 뭐 쓰레기봉투 챙겨주고 자동으로 해주는데 요거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그 부분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내용이 거기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화번호를 제가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전화 문의해서 이거 지금도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50%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근데 요거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돼요. 천원군청 세무과 전화번호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기 전화를 하시면은 내가 이거 그 귀농해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취득세 감면받으려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천원군청 세무과에 전화를 하셔서 챙겨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환급을 해준다는 거네요. 만약에 냈으면 환급을 해주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네. 보통 농지 사서 이제 기농을 하니까 네네.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근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건데 사후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살 때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농촌에 와서 농지도 구입할 거 아니에요. 살면서 뭐 그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농지를 샀는데 비닐하우스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비닐하우스 요거는 그 맨 아래 끝에 내용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원주민들한테 매년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읍면당 사업량에 귀농인이 신청했을 경우는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해주는 이런 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신청하시는 거는
이제 우선 지원해주는 10% 범위에서 우선 지원해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서 혹시 하우스를 하실 분들은 챙겨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요거는 농업인 자녀한테 고등학교 이제 그 3년 동안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이제 그 의무교육화가 다 되면서 이제 올해 고3 학생까지만 이제 아마 학자금이 지원된 거라서 아마 내년부터는 요 사업은 아마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금인데 이것도 뭐 전국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출산 장려금인데 뭐 첫째 자녀 얼마, 둘째 자녀 얼마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지금 없어요. 없고 최근에 제가 찾아서 올려놓은 내용인데 뭐 첫째 자녀는 50만 원, 둘째 자녀는 150만 원, 셋째 자녀는 200만 원 주는 뭐 이런 출산 장려금이고 뭐 첫돌은 20만 원, 둘째 자녀 첫돌은 30만 원, 셋째 자녀는 첫돌 50만 원 뭐 이렇게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이렇게 주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도움이라고 해서 출산 전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서 이제 도우미 신청을 하는 건데 도우미를 이제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90일간 지원을 받는데 그 도우미한테 69,000원을 주는 건데 그 중에 55,200원은 저희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자부담 20%는 본인 자부담 20% 해가지고 이렇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 직접적으로 제가 요 교육 자료는 사실은 저희 올해 귀농귀촌 교육생분들한테 교육했던 자료라서 그냥 제가 가져와서 저는 이제 1대1로 면담으로 이제 오늘 상담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어제 알았어요.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그냥 들고 와서 뭐 관련계 번호를 다 철원에 오시면 필요한 번호를 올려놨는데 여기 뭐 자료에는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서 일단은 보실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 소속팀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교육팀 여기 기농사업에 대한 거를 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033 지역번호는 033 450-5372 요 맨 끝 부분에 있어요. 그거는 여기 복지사업 관련 맨 밑에 보시면은 기농기촌 보면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교육부서 기농기촌 상남 영릉 전담해가지고 033-450-5372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거는 여기로 전화하시면 제가 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기 저분처럼 나머지 이게 사진을 찍어놓으시면 아마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귀농 창업 작업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철원 기마업으로 귀농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기마농협에 신용상담을 가셔서 452에 214 여기 신용상담을 미리 하신 다음에 저희 귀농 자금을 신청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귀농인이다 아니다의 그 차이는 뭘로 발음하냐면 농가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넘어갔는지 자료가 없어졌는데 농가 경영체라고 있는데 그 농가 경영체 등록은 그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평수 300평 이상만 되면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농가 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시냐면은 여기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요거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철원 출장소라고 있어요. 농산물 품질관리원 철원 출장소에 가시면 내가 이제 농지를 구입해서 300평 이상 된다 그러면 농가 경영체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뭐 필요하냐 전화를 문의하셔서
해가지고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농가가 되시는 거예요. 농업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의 기준이냐 아니냐는 요거 농산물 품질 관련된 경영체 등록을 이제 하셨냐 안 하셨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시고요. 철원군 내에 지금 예.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나요? 뭐가요? 철원군 내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 그런 네.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아니에요. 그 농지 300평 이상 되면 예, 저기 농가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세요. 300평. 그리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 온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있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교육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귀농기초 종합센터 여기 지금 AT센터 여기 4층 저 옆에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저 옆에 귀농기초 종합센터가 여기 AT센터에 있었네요. 그쵸? 여기 귀농기초 종합센터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아마 그 네이버나 검색창에 귀농기초 종합센터라고 치면 바로 이제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시면 귀농기초 종합센터에 가시면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와 있는 사업은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미리 사전 탐방을 하셔도 돼요. 이 지자체에는 어떤 사업이 있구나, 어떤 혜택이 있구나. 근데 좀 아주 자세하게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귀농기촌 종합센터나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면 귀농기촌 종합센터나 아니면 농업교육 포털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개설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그리 에듀 좀 내신데 농업교육 포털이라고 하시면 진흥청 산하에 그 농업교육 포털 그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온라인 교육은 전체 100시간 중에 저희가 40시간만 온라인 교육을 인정을 해드려요. 40시간만. 근데 온라인 교육은 40시간을 인정받으려면 배를 받으셔야 돼요. 80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80시간을 받아야 40시간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간 되시면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 40시간보다 조금 더 인정을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대면 교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4월, 5월 동안 그 인터넷 교육 받으신 분들은 40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뭐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이런 뭐 그런 변동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인터넷 교육은 40시간까지 인정이 되니까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귀농기촌 창업이나 주택교육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모든 사업 있죠? 사업에 대한 전체 자세한 사업은 어디에 올라가시면 되냐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저희 천원구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검색어에 천원구 농업기술센터 하면 홈페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가시면 열린마당에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열린마당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앞에 이전에 1번부터 쭉 12개 사업 소개해드렸거든요. 그 12개 사업에 대한 귀농자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 저희 사업이 올라가 있으면서 여기 그 요약된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으로 지원 조건이나 그 다음에 서류를 뭘 내야 되고 심지어는 뭐까지 올라왔냐면 채점표까지 올라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받으려면 점수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이런 그 귀농 평가하는 평가 점수표까지 그 예정표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공지를 올렸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한 거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올라온 거에 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궁금한 그런 사업 어떤 자격으로 해야 되고 뭐가 되고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원구 농업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추가로 또 웬만한 천원군에서 일어나는 공지사항이나 공지 내용은 천원군청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귀농사업에 대한 거 저희가 기술센터랑 같이 올리는데 여기는 올라오는 그 참여마당에 열린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워낙 올라오는 구수가 많아서 찾으려고 하면 한참 뒤로 가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센터는 올라온 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들춰내면 귀농사업에 대한 사업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사업에 대한 거는 궁금은 해결하시면 되시고 좀 더 다양한 천원군의 다른 사업도 보시고 싶다 그러면 천원군청 연락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지자체 간, 귀농귀촌 지자체 간 철원군 지도를 보시면 철원군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제가 저희 철원군에서 지원해드리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세대원 기준이잖아요. 네. 세대원 기준에서 만약에 네. 귀농귀촌을 왔을 때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할 네. 경우에는 그 교육 시간 이수를 그 세대원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세대주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이쪽에서 50시간 이수하고 여기서 50시간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다 세대주 기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거 약간 변칙적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귀농하신 분이 있는데 세대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같은 집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이제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저도 알게 된 상황인 건데 보통은 잘 모르시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세대 분리가 같은 주소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세대주여야 이제 사업비를 신청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했는데 나 혼자만 세대 분리를 했어. 근데 아까 귀농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꾸로 변칙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미 그 본인이 세대 분리를 했으면 거기 보니까 거기 세대주 한 명이 아버지와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이미 세대주잖아. 근데 그 아버지 밑에 엄마는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엄마를 이쪽으로 옮겨라. 세대 분리해놨는데 분리해놓은 거에서 엄마를 이쪽으로 너 그 세대부에서 올려라.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그랬어요.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대주 사업비 신청도 세대주, 교육도 세대주, 다 세대. 그다음에 그거 농지를 매입하거나 뭘 할 때도 다 세대주 이름으로 이 맥락이 다 통해야 돼.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올해 1월부터 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동안 또 많이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융자 사업 지원해 주는 게 한 7, 8년 됐거든요. 7, 8년 정도 됐는데 7, 8년, 2015년, 14년 뭐 이때 창업작업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다 100% 이 15년, 5년 거치 10년 상환이잖아요.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막 상환을 해야 되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부정 수급자로 취급이 돼가지고 도로 다 뱉어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귀농이어서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기술센터 거기 이제 공지사항 올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사업비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귀농인 순수하게 농업인이 됐어. 근데 뭐 한 월 60시간 이내에 취업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허락받고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취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 4대 보험이 내야 되는 그거 딱 끼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4대 보험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감사에 걸려서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다 상환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뭐 농업인 정착지원금이고 뭐고 이런 것도 만약에 취업을 했거나 뭐 이렇게 하면 60시간 이내 정도는 이제 그냥 알바 수준 정도 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그런 건강보험 자격기술 확인서 이런 게 띄어지는 그런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자격 조건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농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네. 그러니까 귀농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귀촌해서 귀농해서 내 맘대로 내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까처럼 뭐 귀농 창업 자금을 받으셨거나 귀농 정착 지원금을 받으셨거나 이랬을 때 자격 기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자격 기준을 박탈했을 때, 이탈했을 때는 도로 다 뱉어놔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예. 농사를 지으면서도 네. 내가 무슨 직장을 구했다면 예. 그 농사는 내가 계속 짓고 있고 짓더라도
다른 타직종으로는 전업은 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아까- 60일 이내는 가능한 60일 이내. 근데 아까 승인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그거는 60시간, 월 60시간 이내에 사업장에서 보험이 안 되는 60시간 이내에서 작업한다라고 그거는 신고하고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저희 이제 일센터에 하는 거죠. 신고하면 취업해도 괜찮네요. 아니,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60시간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취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의료보험 이런 거를 사기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직종이다. 그럼 그건 안 된다고요. 네네. 가입 안 해요? 안 하는데. 네. 2년이 지나면 되고 아니죠.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그럼요. 저기, 귀농농업창업은 5년 격치 10년 상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5년 동안이지. 아 그거는 지원이 아니잖아 융자지. 융자도 지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지금 이율이 뭐 1% 이하로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연리 2%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 연리 2%짜리 3억짜리를 올해 저희 상반기에 제가 철원부대 7농가 선정을 해서 3억인가 얼마를 지원해드렸거든요. 선정을 해가지고 6농가, 7농가 신청해서 한 농가가 조건이 안 돼서 떨어지고 6농가 선정을 해드렸는데 13억인가를 지원해드렸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1월달에 이 업무를 받고 아니 뭐 융자고 이자도 2%고 내가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협에 가서 담보 능력을 이제 먼저 알아보시라 해서 내가 얼마까지 담보는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냥 내가 개인으로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자가 뭐 4%, 5% 가름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렇게 상담을 했어도 내가 3억까지 가능해도 3억까지 가능을 해도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2% 받는 거랑 그냥 내가 개인으로 3억을 대출받는 거는 상환 능력이나 뭐 상환 기간 이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게 10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뭐 별도로 내가 개인으로 대출받는다 그러면 맨날 그 이자하고 뭐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2년 뒤에부터 바로바로 갚아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환 조건이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책 자금을 그나마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갚으니까. 5년 거치인데 네. 5년 안에 갚으면 그 뭐 상환 수수료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 그거는 없고요. 그냥 아무튼 뭐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 5년을 갚으면. 굳이 뭐 농사가 잘 돼서 뭐 2년 있다 갚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갚아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네. 기간 내에 갚아버리면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고. 근데 뭐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정책적인 때문에 상환하면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네. 질문하겠는데요. 네. 일주일에서부터 한 달까지 네, 해외 네. 살아보기처럼 네, 기존의 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참여를 하면 네. 일정 시간 내가 해야 되는 나에게 그쪽에서 철원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나요? 한 달 살기 할 때 만약에 일주일을 내가 산다. 그럼 내가 일주일을 정하면 네. 뭐 일일 어디 가서 농가에서 아니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없고요. 예. 이제 일일 5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4만 원은 숙박비고 네. 만 원은 프로그램 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명목이.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오도골이라는 마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을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마을로 나중에 사업비를 드릴 건데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마을에서는 이제 신청을 하셨잖아요. 일주일 네, 신청을 네. 하셨어.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숙박비를 그거 이제 증거만 되시면 일주일만 갔다는 거고 숙박비는 4만 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다음에 만 원 프로그램비는 그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뭐 첫째 날은 어떤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고 어떤 동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네. 근데 안내해드리는 건데 뭐 그거에 따라주셔도 되고 뭐 병행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그렇게 프로그램 따라서 한다고 하면 하는 방에 몇 명씩 그 거주 인원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서울에서부터 살림을 가지고 가서 살아보고 조건을 봐야지 기촌을 할 수 있는 네. 여건이 되잖아요. 네. 그런 여건 조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그거는 이제 거기
펜션식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누구랑 같이 지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원래 한 방에 한 사람 기준인 거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부부하고 뭐 자녀하고 3명이 같이 간다. 네. 그러면은 그냥 한 방에 들을 수는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부부하고 자녀인데 나는 자녀는 혼자 따로 있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한 방당 한 사람 기준으로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 숙식은 하고 그런데 이제 펜션에 네. 그 취사도 그런 게 돼 있으니까 네. 먹는 거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만약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쭉 사항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 안내에 따라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관공서를 뭐 둘러보는 거다. 그러면 오늘은 관공서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러면 또 둘러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는 아니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아니고. 안내해드릴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오늘은 우리 마을에 네. 대동의 마을 회의를 하는데 네. 거기 좀 잠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회의를 하루 종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탐방해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마을에 이제 프로그램 안내를 하게 돼 있으니까 마을에서 이제 제시해 주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필요한 부분은 탐방을 하고 다니시고 계시면 되시죠. 그러면 제가 철원구청이 그 농업교육팀에다 전화를 해서 날짜를 조절해서 가면 돼요. 아니 일단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제가 그 마을 네.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마을하고 직접 통화하셔서 네. 기간이랑 시간이랑 요거랑 정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지금 알려드릴까요? 마을 전화번호? 네네. 그 마을이 오지는 아니죠? 어디? 아니에요. 오지 아니고요. 동성읍, 동성읍. 철원군 동성읍에 동성읍이라고 아까 돼 있었는데. 동성읍. 철원군이 6개월 우연인데 오리. 동성읍이요? 동성읍. 네. 제일 번화한데요. 한 인구 4만 6천 중에 한 2만 명이 철원 동성읍에 살거든요. 철원은 동성읍. 예, 예. 제일 큰 데예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그 마을 그분하고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절차상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그것도 아예 네, 한 달 살기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시면 네.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해주실 거예요. 예. 통화를 잘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달 살아보고 네. 철원에 귀촌을 하겠다 가족이 네. 그러면은 이제 귀촌할 때도 그쪽에서 약간의 정보를 주나요? 또 우리 교육팀에서 정보를 주나요? 귀촌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아니고 저는 귀촌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3월부터 6월까지 귀농귀촌 교육을 한다 했잖아요. 네. 거기 귀농귀촌 교육에 참여를 하시면 네. 이제 철원군 현황이나 농업 현황이나 다양한 그런 현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귀농귀촌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마을 전화.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교육을 하시면 네. 그리고 철원군의 귀농귀촌 연구회 회원이 지금 한 90여 명 정도 있어요. 활동은 다 하진 않으시는데 귀농귀촌 연구회가 있어요. 귀농 연구회가 아니라 귀농귀촌 연구회가 있는데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시면 회장님이 와서 인사를 하세요. 귀농귀촌 회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세요. 우리 귀농귀촌 연구회가 있으니까 이제 뜻이 있으시면 가입하셔서 같이 정보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귀농귀촌 연구회에 가입하시면 그럼 같이 정보 교육도 되고 하실 거예요. 네. 핸드폰 번호밖에 없어서요. 네. 010 네. 4550 4550 네, 6173 6174 네, 6173 그 성함은 몰라도 되나요? 거기 그 항마을 사무장이라고 항마을 돼 있어요. 제 사무장. 이름을 안 적어놔서 아, 네. 네, 항마을 사무장. 네. 네. 오도고리 항마을 사무장, 동성호 오도고리 항마을 사무장. 그 학박물관 있는 그쪽이에요? 항마을 센터. 항마을센터. 아니요. 그냥 한 5, 6년 전에 새로 지었어요. 항마을 센터라고 길 옆에. 네, 오독 초등학교 아시나요? 작년에 거기 오독 가서 초등학교 보니까 근처에 있어. 오독 학 초등학교. 많이 전시해놓고 안에 밖에는 그 조형물도 있고 안에 학을 많이 전시해놨더라고. 거기는 아니고 거기는 좀 안쪽일 거고요. 아마 거기는 저희 동성구 시내에서 가까워요. 궁금하신 거 혹시 또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저기 450에 5372로 450에 저 꼭대기 있죠? 여기 450에 033 그다음 지역번호는 033이에요. 450에 5372로 네, 문의해 주시면 아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늘 저희 철원군 귀농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